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고일 문법 4형식을 그때 모의고사 설명하려고 시간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4형식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4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문법책에서는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문법책에서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뭐에게 뭐뭇을 하고 해서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수여 보내다, 뭐 이런 거 있죠. 만들어 주다, 뭐뭐 주다, 그죠? 뭐 해주다, 이렇게 뭐뭐에게 뭐뭇을. 자,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는 동사들, 그게 4형식 동사라고 하면서 일반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사를 다른 말로 수요 동사다, 4형식 동사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뭐에게 해당하는 건 부사어에 들어가지 목적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접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영어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얘를 목적어라고 안 하고 수식어라고, 얘만 목적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보내다, 뭐 저기 만들어주다, 뭐 이런 거, 사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형식은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 사형식은 포인트가 역시 두 개가 있습니다. 포인트 1. 그죠? 포인트 1 한번 설명해 볼게요. 포인트 1은 되게 쉽습니다. 이게 지금 사형식이죠. 뭐뭐에게. 사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사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전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랬을 때 여기에 to를 쓰는지 전치사를, for를 쓰는지, 그죠? 여기다 of를 쓰는지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요게 4형식에서의 3형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동사에 따라서 뭐가 결정합니까? 요 동사가 결정하죠. 요 동사가. 그죠? 요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걸 바꿨을 때 to, for, of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죠? 왜 4형식에서의 3형식으로의 전환이냐? 이미 요 부분 있죠? 어디 부분이냐면 요 부분. 다시 써야겠네요. 지워봅시다. 여기 지울 때 그냥 하이라이터만 지우기, 페이지 지우기, 획 지우기가 있군요. 획 지우기로 하면 될 것 같아. 다 지워버렸어. 곤란한데. 자, 어쨌든 다시 해보겠습니다. 곤란하군요. 획 지우기 했더니 확 바뀌어버리네. 작은 걸로 해야겠구나. 자, 이랬을 때 어디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파트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 파트는 이렇게 전명구가 돼버리죠. 그죠? 왜 4형식에서 3형식의 전환이란 말을 쓰냐? 이게 전치사니까, 이게 전명구가 돼버린, 수식어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얘 목적어가 이제 하나만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하나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4형식에서 3형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다 to로 바꿔요. 그런데 for를 쓰는 애를 암기하면 되겠죠? for를 쓰는 애. 보통 어떻게 되냐? make, buy, cook, 그 다음에 get, do, choose. 알겠죠? 그 다음에 find, build. 이렇게 됩니다.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 build. 알겠죠? 뭐뭐에게 뭐뭇을 만들어주다, 뭐뭐에게 뭐뭇을 사주다, 뭐뭐에게 뭐뭇을 요리해주다, 뭐뭐에게 뭐뭇을 얻어주다, 뭐뭐에게 뭐뭇을 해주다. 알겠죠? 골라주다, 찾아주다, 만들어주다.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 build. make, buy, cook, get, choose. make, buy, cook, get, choose. 여기까지는 되게 한 호흡으로 갈 수 있어요. make, buy, cook, get, choose. make, buy, cook, get, choose. 약간 랩 같지 않습니까? make, buy, cook, get, choose. 그 다음에 find, build 호흡 바꿔서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 build. 바꾸면 뭘 쓴다? for를 쓴다. 됐죠? of 쓰는 애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of 쓰는 애는 그냥 에스카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쉽죠 이거는요. 4형식에서의 3형식으로의 전환이다. 얘가 4형식이죠. 그죠? 얘가 3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4형식에서의 3형식으로의 전환이다. 왜? 여기가 뭐가 되고 있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전명구로서 수식어가 되고 있으니까.
자, 대부분의 4형식 동사는 3형식으로 변화할 때 to를 쓴다. 그러나 이거 buy, 그는 나에게 소설책을 한 권 사주었다 했을 때 이 buy나 이런 것들은 for를 쓴다. make, buy, cook, get, do, choose, find, build. 그랬을 땐 for를 쓴다. 알겠죠?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가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가방을 만들어 주었다. 나를 위해서. 됐죠? 단 ask는 of를 쓴다.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of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단 ask는 of를 쓴다.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4형식에서의 3형식으로의 전환, 방금 전에 뭘 봤습니까?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 build 이걸 봤잖아요. 그죠? 자, 얘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이렇게 4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전환했을 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꿨을 때 to를 쓰는지 for를 쓰는지 of를 쓰는지 얘가 한 번 더 쓰일 때가 있어요. 문법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기억해 두면 또 써먹습니다. 어느 때 더 쓰일까요? 아마 대답하는 사람은 문법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수동태에서. 수동태에서 또 이용합니다. 한 번 더 이용해요. 수동태에서 한 번 요 개념이 더 등장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그죠? gave, 나에게 주었어요. 뭐를 줬까요?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주어로 오고 얘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오고 얘가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봤다. 뭐뭐 해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편지가 쓰여졌다. 알겠죠? 식물이 길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목적어가 두 개잖아. 어떤 걸 목적어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간접 목적어죠. 뭐뭐에게, 뭐뭇을. 자, 수동태에서 둘 다 목적어로 나올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빼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미리 얘기하자면 어떤 거는 된다 그러고 어떤 건 안 된다 그래요. 얘를 주어로 해서 뺐을 때는 얘는 돼요. 얘는 얘를 만약에 주어로 해서 뺐으면 she 이렇게 빼잖아요. 그 다음에 was given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그냥 직접 목적어 내려오면 돼요. of 어떻게 됩니까? by her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she가 아니죠. 나 왜 이럽니까? she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I가 되는 거죠. I was given a book by her. 자, 마침표 찍으면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 되는 문장이 있고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영어가 제약이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뭘 써주냐면 boat를 한번 써봅시다. boat는 아까 전에 여기 by가 여기 있죠? 이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She bought. 그녀는 사주었습니다. 나에게 뭘 사주었어요? 책을 한 권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She bought me a book. 그죠? 자, 이랬을 때 똑같이 뭐를 해서 얘를 갖다가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주면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고 그래요. I was bought. 알겠죠? 나는 of 뭐에 의해서 by her.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매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책이 구매된 거지. 이러면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래요.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론 여기는 많은 다툼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영어 학자들 사이에 좀 다툼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는요. 어쨌든 간접 목적어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 자, 그렇다면 뭐를 목적으로 해서 빼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얘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얘를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보면 다툼이 없어요. 그럼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book 이렇게 되잖아요. 책 한 권이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여기 미가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까 북이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buy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미를 그냥 두질 않아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만 이렇게 앞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to를 쓰든지 for를 쓰든지 of를 써줘야 돼요. 이때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기부 동사는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가 아니라 일반 동사는 to 쓴다고 그랬죠? to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요. 그렇죠. 밑에 거는 of 책 한 권이 was bought 구매되어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나에게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는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이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대로 두지 않고 to나 for나 of를 쓰는데 얘는 by니까 for를 쓰는 겁니다. 이때 한 번 더 등장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 build 얘 for를 쓰는 애는 이렇게 4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전환도 있지만 수동태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포인트 1이었습니다. 포인트 2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포인트 2. 자, 이걸 내가 선생님은 4.3 동사라고 말을 붙였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문법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알기 쉽게 4.3 동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을 붙여. 왜 그랬냐면 이건 뒤에가 선생님은 자타동사니 타다동사니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뒤에가 그것의 정체죠. 자타동사는 타동사고 타자동사는 자동사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는 4형식 같은 3형식 동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걸 한번 영작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그녀는 나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She gave. 그녀는 나에게 뭘 주었습니까? 나에게 some food라고 한번 해봅시다. 약간의 식량을 주었습니다. 이건 맞죠. 뭐뭐에게 뭐뭇을 완벽하게 맞습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근데 비슷한 동사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provide가 제공하다거든요. 그녀는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some food 뭐를 갖다가 약간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건 틀려요. 도대체 위 문장과 밑에 문장 사이에 차이를 모르겠죠, 여러분. 얘도 뭐뭐에게 뭐뭇을 해주다잖아요. 그죠? 얘도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해 주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꼭 4형식 같은데 절대 이렇게 안 써요. 프로바이드는 얘네가 언어 감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with를 써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provide A with B. 그럼 만약에 이게 with를 써줘야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with를 써줘야. with가 없을 땐 틀렸고. 그 with를 써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면구가 돼버리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비록 그는 해석은 나에게 간접 목적어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거예요.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그래서 4형식 같은 3형식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렇게 미리 그래서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 이렇게 암기한 게 이렇게 패턴으로 암기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4형식으로 어떻게 영작한다? 위에처럼 전치사를 빼고 영작할 수밖에 없는 동사. 이게 4.3 동사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나고요. 자, 예 2입니다. 자, 그녀는 나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설명해 주다가 뭡니까? explain이죠. 그죠? 설명해 주었습니다. explained me. 나에게 그 사실 the fact. 그러면 너무 맞잖아요. 뭐뭐에게 뭐뭇을 설명해 주다. 얘도 뭐뭐 해 주다가 되잖아요. 그럼 맞아야 되는데 틀려요. 이게 문제는. 정말 답답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형태는요. 이렇게 써야 돼요. She explained. 그녀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The fact.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To me. 이렇게 돼야 돼요. 즉 이건 뭐예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하는 형태 있죠? 이렇게만 써야 돼요. 얘는요. 이해되겠습니까? 위에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예. 어렵죠. 예,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모든 동사마다 이 형태를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한정돼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이 또 쓰이는 동사들이 다른 동사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4.3 동사죠. 4형식 같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렇게만 쓰여야 되는 그죠? 4.3 동사입니다. 자, 이런 게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고급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형식과 삼형식의 패턴 구문의 차이를 잘 정리해야 된다. 자, she sent me. 그는 나에게, 뭐뭐에게 약간의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맞죠. 뭐뭐에게 뭐뭇을 보내주다. 만약 이걸 바꾸면 to를 쓰는 겁니다. make, buy, get, choose, find, build가 아니니까. supply가 공급하다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는 나에게 약간의 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맞을 것 같지만 뭘 쓴다? 여기다 with를 써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들은 그 도로에 많은 돈을 치웠습니다. 뭐뭐에서 뭐뭐를. 이것도 역시 너무 맞는 것 같잖아요. 얘도 이렇게 안 쓴다. 어떻게 써야 된다? of를 써야 된다. 알겠죠? 얘도 뭐뭐에게 방금 전에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 쓴다. 이렇게. 요렇게만 써야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그라미 쳐줘야겠네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사형식으로 같지만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 사형식의 심화 포인트입니다. 4.3 동사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죠? 4.3 동사. 자,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이게 뭐가 나와요? 직목이 나오고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계열이 하나 있습니다. explain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say, 뭐뭐에게 뭐뭇을 말하다. explain, 설명해주다. 그 다음에 propose, suggest, 제안해주다. introduce, 소개하다. announce, 뭐뭐에게 뭐뭇을 말하다. describe, 묘사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He explained me his difficulty. 그는 나에게 그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렇게 쓴다고요. 나에게 뒤로 간다고요. He said to me. 선생님, 얘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이게 직접 목적. 그는 나에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to me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것처럼 sa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절 같은 게 와서 뭐가 길어져요? 목조가 길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던 to me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said to m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되겠죠? 뒤에 안 쓰고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suggest도 나는 제안했습니다. 내 차를 타고 갈 것을 그녀에게. 사람이 뒤로 간다니까요. 그죠? 너는 그에게 나에 관해서 그죠? 너는 그를 갖다가 나에게 묘사해 줄 수 있니? 걔 어떻게 생겼어?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것처럼 사람, 뭐뭐에게가 뒤로 간다. 간접 목적어가 이런 동사가 say, explain, propose, suggest 이런 게 있다. 자, 이 중에서 눈여겨 조금 더 암기해야 될 거는요. say랑 explain이랑 propose, suggest 그 다음에 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욕심낸다면 describe, 그 다음에 introduce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 설득 동사가 있어요. 여기는요, 어떻게? 아까 거는 사람이 뒤로 가잖아요. 주로 뒤쪽이 간목이 뭐뭐에게 사람이 되는데 얘는 그대로 위치시켜 놓고 뭐뭐에게 뭐뭇을 그대로 위치시켜 놓고 이 지금 간목과 직목 사이에 of를 써주는 애가 있습니다. 통지 설득 동사 inform, remind, convince, assure, warn, accuse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누구는 내 선생님은 나에게 이것을 확신시키다. 그죠? 납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의 성공을 of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써줘야 된다. 그는 나에게 그죠? 뭐뭇을 알려주다니까 of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출발을 알려주었다. accuse는 그는 나에게 그죠? 돈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 여기 of 같은 거 쓰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뭐뭇을 비난하다. 내가 돈을 훔친 거에 대해서 비난하다, 고발하다. 역시 뭐뭐에게 뭐뭇을. 이게 뭐예요? 고지, 통지, 고지, 설득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사람 뭐뭐에게 뭐뭐를 이 사이에 두고 of를 쓰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분리 박탈 동사라고 합니다. clear, rob, 그죠? deprive, lead, 제거하다, empty, relieve. 이거 완화시키다, 편하게 해주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없애다는 뜻이에요. 빈이잖아요. empty가 empty space한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서는 비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거하다 대신인 겁니다. cure, is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암기해야 될 동사는 clear, rob, 알겠죠? deprive, 그 다음에 relieve, cure 정도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들은 그 도로에서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해주다, 뭐뭇을 제거하다. of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of가 들어간다고요. 그는 어떤 도둑이 그 여행객에서 강탈했다 이겁니다. 뭘 강탈했어요? 뭐뭐에게서 그의 돈을 강탈하다. 역시 of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cure는 제거하다라고 그랬죠? 그에게서 그의 병을 제거하다. 힘을 써주라. 어떻게? of를 써주라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 영어가 어려운 건 아까 빼앗다 있잖아요. 여기 rob.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랍이나 디프라이브 같은 빼앗다 박탈하다 이럴 때는 얘를 이렇게 쓰지만 훔치다라는 게 스틸, 테이크, 스네치 이런 게 훔치는 거거든요. 낚아채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또 이렇게 써요. 영어가. 이제 무한히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그 도둑은 어떻게 지갑을 훔쳤습니다. 나에게. 아까 전에 어떻게 써요? me. 이게 만약에 랍이라면요. 랍부터 하면요. 훔쳤습니다. of the purse. 나에게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steal을 쓰면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사람이 나로부터 지갑을 훔치다. 그것도 사명식으로 쓰이죠. take도 그렇고 snatch도 그렇고 훔치다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난, 칭찬 동사가 있어요. blame A for B. A를 비난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punish는 처벌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연고 1학기 저기 어디야 2학기 기말 때 열심히 했습니다. thank A for B. 그죠? 칭찬하다 praise A for B. 그죠? apologize to A for B. B에 대해서 A를 사과하다. excuse A for B.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그는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녀에게 사과하다. 자, apologize to는 타자 동사입니다. 꼭 to가 필요한 뭐뭐에게 사과하다 할 때 to가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blame A for B. 그 경찰이 어떻게 적절한 조치, take action이 조치를 취하다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칭찬했습니다. 그에게 그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습니다. blame, praise A for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난 칭찬은 of가 아니라 for를 쓴다. with 쓰는 애 있죠. provide, supply 기본입니다. 요즘에 punish까지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trust, interest 이것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맡기다. 알겠죠?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뭘 써야 된다? 그들은 그 대중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다. with를 써줘야 된다. 자, 어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는 뭐뭐에게 뭐뭇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 순서로만 써요. 이걸 바꾸면 to를 쓰든 for를 쓰든 of를 쓰든 무조건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강조 안 되는데 이건 시기하다, 시샘하다, 용서하다, 뭐뭇에게 뭐뭇을 용서하다, 뭐뭐에게 뭐뭇을 덜어주다. 알겠죠? 전략시켜주다, 아껴주다, 덜어주다, 아껴주다 이런 뜻입니다. 코스트, 비용이 들게 하다. 이런 것들은 어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는 당신에게 어떻게 많은 수고를 덜어줄 겁니다. 이해되겠죠? 못 바꾼다고요. 많은 수고를 당신에게 세이브는 아까 선생님이 make by cook get choose 아니니까 to를 쓰겠구나. 아니라고요. 못 바꾼다고요. 어순을. 알겠죠? 당신에게 당신의 죄, C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크라임과 신의 차이는 C는 약간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지은 죄 그런 거 있죠. 무슨 계명, 그 다음에 무슨 속으로 욕하는 거 그런 거는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C는 됩니다. 알겠죠? 당신의 죄를 C는 용서해 줄 겁니다. 어떻게? 안 쓴다고요. 이렇게 바꿔서 뭐뭐에게 뭐뭇을 요 형태로만 써야지 순서를 바꾸진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거 헛갈려서 잘 암기를 안 하거든요. 4.3 동사를. 4.3 동사를 넘어가셔야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4.3 동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고 암기하고 시험 준비해오면 되시겠습니다. 언제? 테스트 준비. 그죠? 테스트 준비 꼭 하세요. 요거 시험 테스트 볼 겁니다. 자, 일형식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 3 뭐겠습니까? 타자동사. 타동사 같은 자동사.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동사가 뭐가 있었어요? approve. 뭐뭇을 승인하다. of를 쓴다고 그랬죠. complain. about이나 of를 쓴다고 그랬죠. 그죠? graduate from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형식의 포인트 2 자타동사. approve가 아니라 approach. 어디에 접근하다는 to를 쓸 것 같은데 to를 안 쓴다. reach도 그렇죠. 어디에 도착하다 to를 안 쓴다. 그 다음에 4형식에서는 뭐예요? 포인트 2. 그죠? 4.3 동사. 4형식에서는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를 넘어가면 영문법이 깨지게 됩니다. 문형을 이해하고.
지금 선생님이 문형을 되게 오랫동안 강의하고 있어요. 천천히.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형식 강의할 거거든요. 이 오형식은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오형식에 대해서 또 수업 잘 듣고 거기만 넘어가면 여러분이 영문법의 거의 30%에서 50%를 정복한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50% 이상 정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막히면 영문법이 영원히 자신 없습니다. 1형식부터 4형식까지 오늘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먹기 전에 계속 읽으세요. 자, 끊었다 가겠습니다.